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코로나19 방역 태세는 유지되고 있고 불교계의 방역과 감염 예방 조치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을 합의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불교계가 북한 전통 사찰들의 해방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구촌 일부에서는 손 씻을 물은 물론 마실 물조차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식수와 화장실 개선 사업 등에 힘쓰고 있는 불교계 해외 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하남의 스님과 불자들이 사찰 음식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과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연대와 나눔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하남 상불사의 자비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포교와 신행 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르는 요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곳곳에 전하는 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포교사단들이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코로나19 방역 태세는 유지되고 있고 불교계의 방역과 감염 예방 조치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적용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진 않았지만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데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방역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한시름 놓았지만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60여 년 넘게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뭐 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다들 지금 힘들어가지고 울상이에요. 지난 주말 서울시는 서울 진관사를 비롯해 사찰과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발맞춰 불교계는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방역 조치로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천년고찰 진관사도 사찰 진입로를 모두 차단하고 교육과 상담, 템플스테이 운영도 잠시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은 신도들은 법당 대신 마당에서 참배를 한 뒤 발길을 돌리고 있고 대신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각 가정에서 법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당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참배하고 사찰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차분하게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진관사의 대표 행사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국행수륙제도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법회나 이렇게 행사 때 온라인 방송으로 한다 그랬는데 비대면 하고 있고요. 대면 하는 건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같이 수칙도 잘 준수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잘 이렇게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잠시 멈춰서고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을 합의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불교계가
북한 전통 사찰들의 해방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분단 75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민초본에서 발간한 북한의 전통사찰 도록에 수록된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 등을 선보이며 2차 전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봉은사 야외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강남 봉은사가 위례 상월선언 4대 결사 정신을 되새기며 코로나19 극복과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만행결사를 한 달에 한 번 매달 11일에 봉행합니다. 봉은사는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상월선언에서 출발해 봉은사까지 3시간 반 동안 12km를 행선하는 상월 달빛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만행결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제가불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밤 10시 30분 봉은사에서 회향됐습니다. 봉은사 상월 달빛 걷기는 상월선언 9스님의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11일에 맞춰 매월 10일을 진행하며 다음 달은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행선하는 21일 순례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손 씻기는 방역을 위한 중요한 위생수칙인데요. 하지만 지구촌 일부에선 손 씻을 물은 물론 마실 물조차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식수와 화장실 개선 사업 등에 힘쓰고 있는 불교계 해외 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 활동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역 수칙은 손 씻기입니다. 그러나 80억 세계 인구 중 30억 명은 집에 손 씻을 물이 없고 40억 명은 1년에 한 달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립니다. 해마다 우리가 통계 보면 한 52만 명이 물 부족으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동남아나 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지역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또 코로나도 이제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데 먹을 물도 부족한 나라도 많은데. 목마른 이들을 위한 식수 개선 사업은 지구촌 공생회가 지난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지으며 지구촌을 보듬어 온 것은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고 만물은 나와 한 생명이라는 불교 사상에 기인합니다. 천지는 나와 한 뿌리였고 만물은 나와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계 일화 사상하고 같은 맥락. 케냐와 몽골,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지부가 있는 지구촌 공생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현지 한국인 직원들을 모두 귀국시켰습니다. 하지만 각 지부의 현지인 직원들을 통해 올해 목표한 수질 개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를 해서 우리 또 케냐나 미얀마나 물탱크 사업, 뭐 캄보디아 우물 사업 이런 것이 지금 그나마 해마다 우리가 목표의 개수가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뭐 올해도 한 50개, 미얀마도 물탱크 한 3개, 케냐도 뭐 솔라 펌프 이렇게 태양 펌프 한 2개. 그래서 지금 지구촌 공생회는 또 오는 11월 13일까지 미얀마 양곤의 한 학교의 화장실 건립 기금 마련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450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에게 낡고 고장난 5칸의 화장실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속 지구촌 고통을 줄이기 위한 동체 대비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법인과 일부 피해자 유가족들이 내부 고발을 한 공익 제보자들 가운데 한 명인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들 양한석 씨 등은 지난달 중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간호조무사 A씨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발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법인과 유가족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카드로 지원된 금액이 지난 7년간 6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A씨가 건강음료 등을 구매해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 측 변호인은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생계수단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외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하남의 스님과 불자들이 사찰음식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과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연대와 나눔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하남 상불사의 자비나눔 현장,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남 상불사 대웅전 앞마당에 신선한 제철 채소와 천연 식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들이 전시됩니다. 배춧잎으로 돌돌 말아 완성된 두부만두와 새콤한 소스가 곁들여진 가지탕수, 달짝지근한 도라지 강정 등 맛과 멋까지 갖춘 예술작품 같은 사찰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하남 상불사가 경기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으로 상불사 사찰음식 교육수강생과 사찰음식 연구가 지유스님,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이 만든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하기 어려운 시기, 상불사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사찰 음식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서 외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음식을 좀 자연적인 음식을 배워서 그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만들어 먹으면 그 음식 이상의 그런 효과로서 서로도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보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맛과 영양이 가득한 사찰 음식은 300여 개의 도시락에 담겨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행사를 후원한 하남시는 국난 극복을 위한 연대의 의미를 담은 사찰 음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에 우리 사찰 음식의 소중한 가치가 전해지고 함께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쉴 틈 없이 근무하는 하남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정성스런 도시락이 전해지자 의료진은 보답의 의미로 덕분에 캠페인 배지를 전달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성을 모아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직원들이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놓인 요즘 하남 상불사의 사찰 음식 나눔이 힘들고 지친 시민과 의료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근육을 쓸 수 없게 되는 병인 루게릭병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법인 사무실에서 9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된 루게릭병 환자 63살 김영숙 씨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치료비 전달식에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 선일 스님이 참석해 김 씨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했고 치료비는 생명나눔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모금됐습니다. 코로나19로 포교와 신행 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르는 요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곳곳에 전하는 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포교사단들이 지난 7월 치러진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치러진 제25회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합격자들이
집전 면접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가는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사무실과 마현 법당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이 종단관이라든가 또 신행활동 또 어떤 포교사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은 크게 4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자로서의 자세와 신행 수행 생활, 포교사가 되려는 발심의 이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밝혔습니다. 불교대학은 진주불교대학 졸업하시고 만약에 포교사가 되신다면 개인 수행 활동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도 할 수 있겠고 이제 뭐 여러 방면에 기도도 할 수 있는 도랑이고 그래서 제가 보리팀을 일지망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급식 봉사를 하고 싶어서 제일 거기라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1차 합격자들은 마지막 평가인 집전평가에 진땀을 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시험이 7월로 연기되면서 집전평가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삼배하는 거, 목탁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기, 그 다음 반야신경, 사홍서원, 일단 4가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다음 먼저 그냥 하는 거 봐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날 집전 면접평가를 본 1차 합격자들에 대한 최종 합격 여부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1일경 조계사에서 예정된 품수식을 거치면 전법 현장에서 포교의 원력을 펼치는 새내기 포교사가 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불자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명상을 함께하고 평화를 발언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불교 환경연대와 자비명상, 신대승 네트워크, 대불련 등이 참여한 비더피스 사람들은 오는 21일 밤 9시 온라인 명상 전문 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에서 2020 비더피스 명상대회를 개최합니다. 비더피스 명상대회는 국제적인 평화 행사로 6년 전부터 세계 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 동참하려면 흰색 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채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불교 수행법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의 사찰과 단체, 기관, 학교 등을 상대로 포교원 인증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부모와의 소통, 분노 조절 장애 치유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은 포교원 인증 표시와 지원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청소년 마음 등불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공모 신청서와 프로그램 지침서, 실제 운영에 쓰이는 교재,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 결과를 첨부해 오는 21일까지 등기 우편이나 이메일로 포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위원회를 운용하고 인성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에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어머니인 후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 칠궁이란 곳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문화체험 기회가 크게 줄어든 시민들을 위해 조선 칠궁의 역사와 문화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은 그 사당을 뜻하는 용어예요. 궁. 칠궁은 조선시대의 이 왕을 낳았던 그 후궁들, 이분들의 신주가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가 국내에 있는 칠궁을 주제로 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 이야기라는 관람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의 첫 부분입니다. 서울 경복궁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처럼 국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칠궁의 역사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복궁 관리소는 이곳 칠궁을 배경으로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의 맛깔스런 설명을 곁들여 궁의 역사와 옛 주인들의 오랜 사연들을 14분 분량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이 칠궁이 된 데는 바로 영조가 이곳에 육상궁을 설치했기 때문이에요.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씨를 정말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당이 육상궁이었고, 이 육상궁이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왕을 낳은 다른 후궁들의 신주도 점차 이곳으로 다 모여졌어요. 조선 영조가 어머니 숙빈 최씨를 기리기 위해 칠궁을 조성했고, 신주는 7이지만 사당 건물은 5채인 사연까지 몰랐던 얘기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이런 사당을 직접 또 찾아왔지만, 그냥 보면 뭐 비슷하고 뭐 그냥 큰 특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분들이 오신 사연도 다 다르고, 네. 또 여기 와서 오신 위상도 다 다르고,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직접 또 이렇게 네. 칠궁을 한번 탐방을 하시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우리 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영상을 국능유적본부 누리집이나 관련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유산 관람이 차단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숨어있던 문화유산들의 구성진 사연들이 온라인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추석을 앞두고 산림 관리를 위한 도로인 임도를 개방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산림청은 해마다 명절에 벌초객과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 내 임도를 개방해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추석 연휴 국민 이동 최소화 방침에 맞춰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일정을 2주 연기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됐던 영화제를 같은 달 21일에서 30일까지로 2주 연기하고 개폐막식과 레드카펫은 물론 무대 인사, 오픈토크 등의 야외 행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24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지 문화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행사 기간을 사흘에서 열흘로 늘렸고, 한지 장인과 공예인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장으로 꾸며집니다. 코로나19 시대 고단한 현대인들을 위한 마음치유법으로 명상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각국의 불자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명상을 함께하고, 다음 달에는 제1회 서울국제 명상 페스티벌이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선과 명상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